대표님께서는 또 재개발 재건축 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 관련 팁, 지역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좀 짧게 얘기 드릴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의 메인 키워드가 될 예정이고요. 매년 매일경제에서 5월에 이제 머니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전문 강사분들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고 거기서 나온 메인 키워드 중에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재개발 재건축일 정도로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은 핫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정비사업, 즉 오래된 주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재개발과 재건축, 나머지가 이제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부쉈다가 혹은 잘 정비를 해서 만드는 것들을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 새롭게 투자 포인트를 하나 더 나오고 있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왜냐면 지금 재건축은 조합원 설립 인가가 되면 입주권을 양도할 수가 없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에 대한 양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를 사고 팔 수 있거나 혹은 기존에 샀던 사람들도 팔 수 있도록 좀 원활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강력한 이슈다 보니까 시장이 불장이 될까 봐서 이제 그런 조치들이 정해졌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를 훨씬 더 땡겨서 안전진단부터 뭐 아예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오히려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이 들어가서 정말 끝에까지 사업이 돼도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리모델링은 사업성도 없었고 재미가 없었다가 사고 팔매에 있어서 제약이 좀 많이 자유롭다 보니 이 새로운 그 재테크 범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겠지만 리모델링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결과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자라는 주의인 건데 지금 수강생분들을 모시고 5월달 그리고 6월달까지 지금 5개 도시를 다 돌고 있거든요.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또 삼본, 부천, 평촌 이렇게인데 이 5개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재건축은 너무 멀었다, 너무 길다. 근데 리모델링은 그런 제한들이 없고 또 이미 오른 집값을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고 있는 곳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분위기도 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재개발 재건축 말고 또 리모델링도 그런 재테크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은 지역은 당연히 서울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빌라를 이제 기준으로 하시거나 혹은 이제 노원구하고 중랑구가 생각보다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 10억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6억에서 7억대 정도의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한번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선 질문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 네. 아파트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빌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빌라 거래가 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개발 관련해서 모아타운 제가 알기로는 뭐 자양동이라든가 망원동이라든가 이렇게 곳곳에서 현수막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뭐 하겠다고 뭐 시행사 쪽에서 이렇게 좀 건설업체에서 물건 작업도 하고 하는 걸로 같은데 빌라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 이게 다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10,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제곱이니까 우리가 익숙한 평으로 좀 환산을 하자면 거의 3,000평이 넘는 규모여야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건물들 노후도는 너무 많은데 규모가 작아서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은 그럼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규모로 작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최근에 모아 타운이나 모아 주택에 대한 얘기들을 법령으로도 서울시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로에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모아주택은 그렇게 노후가 된 몇 개의 주택을 모으면 본인들끼리도 새롭게 이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보다는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많아졌으니까 빌라를 샀을 때 개발될 확률은 더 많죠, 과거보다는. 근데 단점은 이제 그 지역에 워낙에 신축 빌라들이 최근에 많이 지어졌어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빌라를 공급하시는 업체들이 빌라를 지었고, 그러면 아파트가 뭐 한 10억 정도 하는데 빌라는 한 4억에서 6억 정도면 괜찮네? 해서 이렇게 사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축 공급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가 섞여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개발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하나만 유념해 주시면서 내가 사는 그 지역이 그렇게 신축 빌라가 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 이미 빌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전이면 뭐 그냥 거의 대부분 빌라는 그냥 서울에 있는 건 3억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4억 이하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금액들이 좀 있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면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렴한 아파트를 갭으로 사시는 거를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중랑구 쪽은 거의 서울의 끝자락이라 아직도 좀 저렴한 애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빌라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가급적이면 자산에 맞춰서 아파트를 사주시되, 절대 안 되다,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는 절대로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걸 살 수가 없다, 그러시면 빌라를 보셔도 괜찮다. 다만 신축이 너무 껴있는 지역들은 좀 유념하에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아파트 이제 매매가 비싸고 또 청약도 쉽지 않아서 네. 지역주택 조합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네. 쪽에 투자도 좀 추천도 받고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지역주택 조합을 한번 되게 힘들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지주택은 뭐 정말 원수에게 권해라라고 하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이 이유는 스스로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집 짓는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접 시행자가 되니까 좋은 점은 마진 같은 게 없죠. 말하자면 건설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없이 내가 직접 시행을 하니까 보통 한 15%에서 많게는 25% 정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제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라가 됐던 단지가 됐던 그 지역이 돈이 없어요. 왜냐면 건축비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그 PF를 일으키기가 너무 좋거든요. 건설사가 붙으니까. 그런데 요 지주택들은 대부분 2군 업체가 붙거나 2군 업체조차도 PF를 좀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좀 오다 보니, 과거에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속도가 더뎠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조합원에 뭐 가입을 하고 뭐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단점들을 많이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워낙에 아파트들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래도 지주택도 결과적 신축이지 않냐. 그래서 지주택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진행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를 많이 확보만 해놨다면 그럼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전보다 늘은 거죠. 근데 지주택은 다른 방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잘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그러면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일단은 아파트 쪽하고 내 집 마련 할 분들한테 해주실 분 마지막 조언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아마 지금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고민이 많으신 이유는 첫째가 이제 금리 인상일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제가 경험을 했던 가장 큰 금리는 6.5%대였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딱 끝나고 그 사태 끝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경매로 상가를 사거나 그러면 그때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리가 6%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의 금리를 뭐 6에서 7%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막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경제 위기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깡통주택이라고 하는, 즉 말하자면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너무 높거나 해서 얘를 팔아도 이 전세 가격을 다 내줄 수 없는 깡통주택들이 있다 보니 그런 주택들이 경매로 처해지면서 이제 뭔가 이런 금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위기가 왔었던 건데요. 지금은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금액은 커졌지만 연체율은 최저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연체율이 지금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LTV를 제한을 해왔고, 그 다음에 DSR, 본인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DSR을 적용을 해서 이미 안전한 상태인 건데, 그리고 적응금리가 2%도 아직 안 되는데, 이 대출금리만 6%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금리가 뭐 뉴스 나오는 것처럼 6에서 7%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너무 막다 보니까 수익을 좀 같이 담보하기 위해서 좀 금리를 높였다라고 저는 보는 측면이고요. 아마 적정한 선은 그래도 5% 중반 정도까지가 맥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지금 물가 상승률과 금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놓고 보자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꽤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만큼은 좀 쉐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급등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즉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저는 거품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 오를 금액을 지금 현재로 막 땡겨서 한 3, 4년 뒤에 일어날 뭐 교통 호재에 대한 뭐 GTX라든지 새롭게 생겨날 이런 교통 호재들을 미리 땡겨와서 가격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직 호재가 실현되지 않는 지역들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약간 조정이 되는 걸 노려서 그때쯤 들어가시면 좋겠고, 아마도 하반기부터는 주택임대차 3법, 즉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못해도 한 7월달 정도에는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월 전까지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이라면 그 안에 좀 한번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조정장은 조금 끝나고 아주 소폭 상승하는 그 분위기가 다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금 빨리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주비아 TV에서는 오늘은 그 코이에셋 자산관리 우리 백승혜 대표님 모시고 지난번 재테크에 이어서 내 집 마련 및 주거 쪽 투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 대표님, 바쁘신 시간 내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부였습니다.